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땅값은 정부 마음대로. 그래서 4인의 대권주자, 부동산 관점을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그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세금 문제가 땅값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공급도 정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를 운영할 4인의 대권주자, 그 부동산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들 공급 문제, 어떤 문제, 금리 문제 등등 그걸로 해서 부동산이 움직인다 말들은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정부입니다. 정부. 자, 이번에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폭등 난 것은 결국은 정부 문제입니다. 자, 현 정부 부동산 운영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특히 아파트, 내수를 위해 부양을 시켰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와중에 마구 사모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도덕성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요. 자, 2번 방법. 양도세와 취득세는 올리고 보유세는 완화. 보유세 처음에 강하게 나오는 척 하더니 사실은 종부세, 인별과세, 종이호랑이, 주임사 혜택 등등으로 보유세를 계속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결과. 위기죠, 위기. 부채 비율, PIR 등 수치를 보면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공급 증대, 그리고 금리 인상, 단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1번 이재명. 1. 보유세를 올려서 이제는 부동산으로 경제 부양시키는 일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자, 그러나 균형 감각은 있죠. 폭락은 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경자유전 나름 확실하게 주장하는 후보입니다. 자, 3번 국토보유세 등 주택에 국한되지 않은 어떤 폭넓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민주당 소속이므로 민주당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현 정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김이 좀 많이 좌우하지요.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완화 쪽으로 틀었죠. 결국에는 말 바꾸기, 속된 말로 거짓말, 인기 위주 국정 운영,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자, 최고의 후보, 이재명 후보는 최고의 후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소속한 당은 최악의 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싸웠지만, 이재명 씨가 선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이유가 되겠지요. 자, 2번 윤석열. 자, 1번 궁전에 사는 공주님 같은 느낌. 우물한 개구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시야가 넓은 것은 아니고 굉장히 품격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전체를 다 아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궁전에 사는 공주님 같은 느낌, 주변에 부동산 부자가 아주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적으로 완화를 주장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상황하고 좀 안 맞죠. 어떻게 보면 2번 부동산은 인구, 경제 구조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몰라도 간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부동산만 봤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의견만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시대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3번 안철수.
자, 기본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는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의로 보여집니다. 2번, 다양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지금 현재 고점이고 공급만 좀 해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씨와 마찬가지로 그 폭락은 피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3번 안철수 씨의 그 기본 인식은 경제를 일단 성장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되면 자연히 GDP 증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동산 상승이 있다. 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4번 심상정, 1번 정의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자, 정치 잘못으로 폭등한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그 정치 잘못한 부분은 보유세 완화, 주임사 혜택, 임대차 3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PIR을 중시하고 강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PIR을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재명 씨, 안철수 씨하고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한다. 제가 봤을 때는 GDP 성장해서 그만큼 자연스럽게 부동산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부담도 없는 일이다. 이런 인식인데 결국에는 같은 말이죠. 자, 마무리를 하면 1번 기본적으로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결국 같은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를 성장시켜서 GDP가 상승하고 그만큼의 부동산 상승하면 그건 오케이다. 그리고 특히나 심상정 씨는 경제 성장보다는 GDP 상승한 만큼 부동산 상승하면 된다. 이쪽이 강하고, 이재명, 안철수 씨는 경제 성장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이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GDP도 상승하고 부동산도 오르는 그런 상황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단기적 하방 압력. 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아마 폭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 안철수 후보가 그 다음이고, 이재명 씨가 3등, 4등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되면 뭐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그 민주당 리스크 때문에 3등. 꼭 리스크라고 볼 수만은 없겠죠. 그 단기적 하방으로 봤을 때는 폭락을 해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3번 장기적 하방 압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등이 윤석열, 2번이 안철수, 3등이 이재명, 4번이 심상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처럼 완화를 외치면 단기간에 폭등이 한 번 더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가는 지금 인구 절벽 플러스 경제 폭망해서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일본같이 정말 잃어버린 30년 우리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등을 윤석열 후보로 일단 보았습니다. 자, 2등은 안철수 후보인데 어차피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동산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고 보유세만 좀 적절하게 조정하면,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부동산 아무도 관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 안 할 겁니다, 아마. 자, 3등은 이재명 후보.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리스크. 이 점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4등이 심상정 후보인데 단기적으로 너무너무 폭락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또 폭등이 또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죠. 제가 배팅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부동산 정책만 보면 이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씨가 가장 폭이 넓고 또 그 견해가 남다른 것 같아서 이재명 후보를 밀고 싶은데, 또 소속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또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마 이번에 그 투표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부동산 측면에서 괜찮은데 약간은 좀 너무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견해도 있기 때문에 또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이번에는 제가 또 투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 급락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GDP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나라, 그 꾸준히 GDP가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도 꾸준히 올라가고 인구도 꾸준히 유지되는,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아무튼 4인의 대권주자 부동산 관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